예도입니다. 지금부터 해겔의 정신현상학 서문 읽기 23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22번째에서요, 우리가 수학적 인식과 철학적 인식의 차이점을 이야기하면서 철학적 인식은 사태의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본질에까지 관계한다,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했고, 수학적인 것은 사태의 외적인 것에만 관계한다. 그러면서 다자인의 개념이 하이데거와 다르고, 헤겔의 이 다자인은 어떤 존재 개념에서 조금 더 규정된 뜻을 갖고 있다, 이런 뜻으로 예도가 강좌를 이어나갔는데, 오늘 23번째, 이제는 점점 종반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거의 4분의 3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수학적 인식에서 수학이 어떻게 하여 철학적 인식과 다르게 외면적인 그러한 표면적인 것만을 건드리는지, 그것을 헤겔이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하는 그 부분을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헤겔의 사유와 함께 하시길 바라고, 예도와 더불어서 사유여행을 출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도는 지금부터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Im mathematischen Erkennen ist die Einsicht ein für die Sache äußerliches Tun. 이렇게 시작해요. 수학적 인식에 있어서의 통찰은 사태의 외적인 행위이다. 이미 22번째에서 했죠. 수학적 인식에서의 통찰이라고 하는 거, 아인지트. 아인은 하나란 뜻도 있지만 안쪽이란 뜻도 있죠. 아인지트, 들여다본다. 그러니까 통찰, 인사이트란 뜻이 있는데요. 이 수학적 인식에서의 통찰은 사태의 외적 행위라는 거예요. Ein für die Sache äußerliches Tun이야.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어제 끝마쳤던 부분 이제 연결해서 이어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으로부터 기결되어 나오는 것은 참다운 사태는 이를 통하여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를 같이 이야기해야 되고, 사태의 변화를 함께 바라봐야 되는데, 그냥 정적인 수학적 명제는 이런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비변증법적이고 비개념적이고 비운동적이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참다운 사태는 이를 통하여 변화를 겪게 되는데, 그거까지는 못 나간다라는 거야. 자,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Das Mittelkonstruktion und Beweis enthält daher wohl wahre Sätze. 자, 그렇기 때문에 중재라든지 Das Mittelkonstruktion, 구성, 그 다음에 Beweis, 증명, 증거, 이런 것들은 참다운 명제를 포함하고 있는 거야. 그죠? 그게 진리라고 말하는 것, 참다운 명제들은 중재도 포함하고 있고 구성도 포함하고 있고 증명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까지 변증법적으로 진행해 나가서 우리가 그 구성과 그 어떤 명제의 배경을 나타낼 수 있는 구성, 그 다음에 특정 명제의 결과에 도달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중재, 매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증명, 이런 것들의 과정들을 다 통찰해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같은 정도로 aber ebenso sehr muss gesagt werden, dass der Inhalt falsch ist, 이렇게 나가고 있어. 같은 정도로 다음과 같은 것이 말해져야 되는데,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내용은 오류가 있을 수 있고 거짓된 것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명제에 있어서 참과 오류를 나누어서 이 명제는 참이다, 이 명제는 거짓이다, 이런 식의 판단 명제들은 해겔한테는 칸트적인 거죠. 그죠? 이런 판단 명제는 해겔한테서는 중요한 게 아니야. 해겔은 이런 것들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과정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철학적 인식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이런 철학적 인식은 필로조피셔스 에얼 캔네는 다른 게 아니라 이 과정 전체를 보고 거기에서 변증법적 운동을 보고 심지어 개념조차도 변증법적 운동을 하는 거야, 해겔한테서는. 그러니까 이런 철학에서는 이런 정적인 명제들이 갖고 있는 참이냐 거짓이냐 이런 구분들은 아주 일면적인 거에 불과하다는 거. 거기에는 변증법이 있고 매개가 있고 구성이 있고 증명의 증거가 있고 이런 걸 다 살펴봐야 되고, 그래서 내용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과정 전체로 볼 때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과정을 단절해서 볼 때는 참과 거짓이 나누어지지만, 과정 전체로서 볼 때는 참과 거짓과 참 안에 거짓이 있을 수 있고, 이질적인 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게 있을 수 있고, 대자적인 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운동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런 사유가 해겔한테 있는 거예요. 계속 나갑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삼각형이라고 하는 거, Das Dreieck wird in dem obigen Beispiele zerrissen. 삼각형은 위에 본보기에서 찢겨나가. 그래서 찢어져서 삼각형이 그 부분이 구성이 그것에서 발생시키는 다른 형상들로 해체돼 버려요. 그러니까 특정한 구성이 있고 그 구성이 삼각형을 구성하는데, 처음에 삼각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구성의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해체돼 버리죠. 그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종국에 가서 삼각형은 다시 제작되는데, 바로 진행에 있어서 눈으로부터, 시야에서부터 상실되고, 그래서 오직 다른 전체에 속하는 그런 조각들로만 나타나는 문제가 되고 있는 삼각형이 다시 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각형을 그린다라고 할 때에 특정 삼각형이 완전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삼각형의 부분들을 우리가 보고, 변을 보고, 꼭지점을 보고, 이 부분들을 또 해체하여서 또 다른 삼각형을 우리가 구성할 수 있어. 그죠? 이런 방식으로 부분은 전체와 관계하고 또 다른 전체에 속하는 그런 문제가 되고 있는 삼각형이 다시 제작될 수 있는 거야. 이 과정에서 변화를 겪을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특정 삼각형의 전체와 부분을 함께 보게 되면은 이런 변증법적 과정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또한 내용의 부정성이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의 오류가, 자, 줄 치십시오. 개념의 운동에서 확정된 사고의 사라짐과 같이 그 내용의 오류는 그런 정도로 언급되어야 돼. 그런데 여기서 내용의 부정성은 언제나 함께 우리가 고찰해야 되는 거야. 그죠?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용의 부정성이 슬그머니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은 바로 그것의 오류가 바로 개념의 운동 안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개념은 정지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을 해야 되고, 그 운동 안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참다운 명제가 그 안에 이질적인 걸 받아들여서 거기에서 내용은 변화를 겪고 부정성을 받아들여서 또 다른
전체에 속하는 방식으로 변증법적으로 움직여 나가는데, 그런데 이때 내용의 부정성이 슬그머니 들어와서 오는데, 이것은 그것의 오류가 언급될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거는 뭐랑 같은가 하면, 개념의 운동에서는 확정된 사고가 사라져버려. 개념은요, 운동하지 않으면 그 사유가 확정되잖아, 그죠? 그런데 이 개념이 운동을 한다라고 보면은 확정된 사고, 뭔가 정지된 사고는 사라져버리고 부정성과 더불어서 그 사유는 운동을 하게 되는 거야. 지금 해결은 이걸 지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참작하여서 따라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나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의 본래적인 결핍, 결함은 인식 자체와만 관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인식의 재료와도 관계하는 거야. 인식 자체와만 관계하는 게 아니라 인식의 내용, 재료와도 관계한다. 이러한 인식의 본래적인 결함이 뭐야? 수학적 인식을 이야기하는 거야. 수학적 인식의 본래적인 결함은 인식 자체와만 관계할 뿐만 아니라 그 인식의 재료와도 관계하는데, 인식에 관한 한 was das Erkennen betrifft so wird falls erst die Notwendigkeit der Konstruktion nicht eingesehen,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인식에 관한 한 우선 구성의 필연성은 통찰되지 않아. 수학적인 것에서는. 그러니까 그 구성 전체를 보고 전체와 부분의 관계로 나아가기는 하지만은 이것이 현실성으로 나가진 않아. 통찰하는 자의 현실성과 관계되지 않고, 기하학적 삼각형은 기하학의 세계 안에서의 구성을 갖고 있지만은 이것을 바라보는 주체의 현실성으로 나오진 않아. 그래서 수학의 세계나 기하학의 세계에서 통찰되는 그 세계 안에서 머무르는 거야. 그러니까 구성의 필연성은 아직 통찰되지 않는 단계라고. 계속 나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구성의 필연성,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명제의 개념으로부터 귀결되어 나오는 게 아니라 명제의 개념으로부터 제공되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결과로서 귀결되어 오는 게 아니라 제공된다라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해결은 어떻게 나가는가 하면은, 사람들은 바로 이 선이 있다고 합시다. 삼각형에서 이 선은 무한한 타자들로 그려질 수 있어. 맞죠? 여러분들이 삼각형을 그릴 때에 무한하게 그릴 수 있잖아, 그죠? 그런데 이 선을 그리라고 하는 이런 삼각형의 규정에 맹목적으로 사람들은 복종해야 돼, 수학의 세계 안에서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증명을 인도하는 것에 한목적적이라고 하는 그러한 좋은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 신앙이 중요한 것. 그러니까 수학에서도 어떤 믿음이 작동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작동한다라는 거야, 수학, 기하학에서도.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증명을 인도하는 목적에 합치된다는 거, 풀었으면. Disführung des Beweises zweckmäßig sein wird,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증명을 하는 것을 인도하는 목적에 합치된다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것 이상으로 어떤 것을 알지 않아. 그래서 그 신앙을 넘어서지 않은 상태에서 알을 갖고 있다라는 거. 그런 신앙의 정도로까지만 알을 갖고 있는 상태로서, 그죠? 어떤 선을 그리라고 하는 규정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거야.
이게 바로 수학의 세계야. 그게 주체의 어떤 현실성으로까지 나가지 못한다는 거야. 표면 위에서 논다라는 거야, 여러분. 계속 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해. 힌텐 나하 짜이크트 지히텐 아우후 디저 쯔베크 메시카이트 die deswegen nur eine äußerliche ist, weil sie sich erst hinten nach beim Beweise zeigt.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어떤 진행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서 그 이후에 결국 이러한 한목적성이 보여지게 되는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단순히 외적인 것에 불과한 한목적성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적 인식에서의 한목적성은 내적 목적을 갖지 않는, 그래서 외적인 것으로서만 작용하는 그런 한목적성에 불과해. 그래서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그 이유는 그런 한목적성은 시간이 지난 이후에야 비로소 증명에 있어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외적인 것으로만 작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형의 빗변은 어떻고 선은 어떤 방식으로 그려지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도형의 동일성이 뭐고 유사성이 뭐고 차이성이 뭔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야기할 때 증명의 방식은 언제나 시간이 지난 이후에야 비로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한목적성은 그것을 바라보는 주체의, 그죠? 주체의 현실성에까지 결코 나가지 못하는 그런 한목적성인 거야. 뒤에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같은 정도로 이런 증명은, 이러한 기하학적이고 수학적 증명은 의역하면은 길을 가는데, 어떤 길을 가는가 하면 어딘가에서부터 시작점을 갖고 있는 그런 길을 가. 어떤 지점에서 시작은 했어. 그런 길을 가는데, 사람들은 아직도 기결되어 나와야 되는 결과물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알지 못해. 그러니까 시작점을 갖고 있는 길을 가긴가, 증명은. 그런데 아직 결과물과 헤라우스 콤멘 졸, 기결되어 나와야 될 결과물과는 인벨셜 배지웅,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거야.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학적 인식과 기하학적 인식, 특정 방식에서의 출발점을 갖고 있는 길을 가지만은 결과와는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를 사람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이러한 것의 진행은 이러한 규정과 관계를 수용해. 이해가 되죠? 수용하고 타자들이 놓여 있는 것을, 다른 것들이 놓여 있는 것을 허용해줘.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그러나 직접적으로 어떤 필연성에 따라서 외적 목적이 이런 운동을 규정하고 있는지를 통찰하지는 못한 상태야. 그래서 뭔가가 어떤 외적 목적이 이런 운동을 규정하고 있고 규제하고 있는지, 어떤 필연성이 여기에는 작동하고 있는지를 아직은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거야. 이게 바로 기하학적이고 수학적 인식의 최대치이자 한계예요, 여러분. 그렇다 그럼 해결은 어떤 방식으로 이런 사유들을 계속해서 사유해 나가면서 수학적 인식을 철학적 인식과 구별하는지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 Die Evidenz dieses mangelhaften Erkenntnisses auf welcher die Mathematik stolz ist und womit sie sich auch gegen die Philosophie brüstet, beruht allein auf der Armut ihres Zwecks und der Mangelhaftigkeit ihres Stoffes. 자,
그래서 수학이 자랑하는 이러한 결핍된 인식의 명증성. 두 번째, 수학이 철학에 대항하여 뽐내면서 자랑하는 이런 결핍된 인식의 명증성은 바로 오직 다음과 같은 것에 근거하고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수학의 목적의 가난함, 두 번째는 수학의 재료의 결핍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 이 말은 내적 목적인 현실성과의 연결점을 결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거죠,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뭐야? 수학의 목적의 가난함, 알무트, 뭔가 결여되어 있는. 그래서 궁핍에, 가난해. 그리고 두 번째는 수학의 재료의 결핍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이해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철학이 물리쳐야만 되는 그런 종류에 속하는 거야, 이것은. 그리고 이런 수학적 인식은 이런 결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철학이 냉대하여서 펼슈맨, 뭐죠? 태 짜놓고 그것을 뭔가 물리쳐야 되고, 뭔가 떨어내 버려야 되고, 뭔가 거부해야 되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 종류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과 수학의 인식과 철학의 인식을 이런 방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금 헤겔이. 자,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이얼 츠베크 오들 베그리프 이스트 디 그레서, 수학의 목적이나 수학의 개념은 크기야, 여러분. 그게 수학에 있어서의 목적과 개념은 그레서, 크기야, 크기. 그런데 이것은, 여기 줄 치십시오. 이게 중요해요. 이것은 This ist gerade das unwesentliche Begrifflose Verhältnis. 자, 이것은 바로 비본질적이고 무개념적인 관계야. 그러니까 이런 수학의 크기는 특정 개념의 현실성, 구성, 중재, 이질성, 이런 현실성과 관계하는 게 아니야. 이것은 바로 비본질적인, 그 비본질이 뭔지 알아? 외면적인 거라는 거야. 비본질적이고 베그리플로스, 무개념적인, 개념이 없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는 거야.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Die Bewegung des Wissens geht darum auf der Oberfläche vor, berührt nicht die Sache selbst, nicht das Wesen oder den Begriff und ist deswegen kein Begreifen.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자, 그래서 알매 운동, 지혜 운동, 지식의 운동, 알매 운동은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인 것에서 발생해, 수학은. 그래서 외적인 것하고만 관계하는 거야. 표면적인 것에서만 발생하고, 그래서 사태 자체와 접촉하지 않아.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본질이나 개념과 관계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념 파악도 존재하지 않아. 헤겔한테서 개념 파악은요, 변증법적 운동을 한다라는 거야. 그래, 뭐죠? 처음에는 뭐야? 주관정신에서 감각, 직관, 그 다음에 지각, 그 다음에 또 뭐야? 감각적인 것, 지각, 그 다음에 오성, 오성에서의 자기 인식, 그 다음 이런 것들을 넘어서 불행한 의식을 넘어서 이성, 이성에서의 특정한 통일성,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데, 개념은 오성 및 오성에서 이성의 단계로 넘어가면서 확정되는 거. 그러니까 개념은 변증법적 지향의 단계에서 뭐야? 가장 확정된 거야. 그러니까 헤겔한테서는 절대지에서 철학의 단계, 종교를 표상의 단계로 놓고 철학의 단계를 개념으로 놨잖아, 그죠? 그런데 각각의 변증법적 운동에서 지향의 단계에서는 언제나 개념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개념은 확정과 관계되지만 그 확정은 언제나 다른 출발점에 열려 있는 거야. 그래서 절대지에서의 개념은 가장 확정적인 거야, 여러분. 그러면서 디오니소스적인 축제와 관련된 바쿠스적 축제인 거야, 여러분. 절대 정신이 무한자와 유한자 안에서 결합되고, 그 다음에 존재와 인식이 일치하는다. 계속 나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지혜 운동은 표면적인 것에서만 놀아. 이건 뭐야? 수학적 인식의 운동은 표면적인 것에서 놀기 때문에 사태 자체와 관계하지 않고, 접촉하지 않고, 개념이나 본질과도 접촉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카인 베그라이펜, 어떤 개념 파악도 존재하지 않아. 개념 파악으로 들어가야 본질과 관계하는데 개념 파악이 없는 거야. 계속합니다. 그래서 수학이 그것에 대하여 진리에 아주 즐겁게 하는 진리의 보물을 허용해 주는 그런 재료는, 이 말은 어떤 진리의 보물이 수학에게 제공해 주는 그 재료가 뭔지 알아요? 의역하면은 그게 바로 ist der Raum und das Eins야. 공간과 1이라고 하는 숫자, 하나야, 일자야. 그러니까 이거는 무한과 관계되기도 하고 유한과 관계되기도 해요. 일자는 무한대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공간도 그런 개념이야, 수학에서는. 그래서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는 공간이라는 개념과 1이라고 하는 개념. 이해가 되죠? Das Eins와 공간이야. 그런데 Der Raum ist das Dasein, worin der Begriff seine Unterschiede einschreibt, als in ein reales, totes Element. 매우 중요한 개념, 여러분. 자, 그래서 수학에서 보물로서 간주되는 그러한 재료가 공간과 1이라고 하는 건데, 이 공간은 개념이 자신의 차이를 그 안에 써넣는 그런 현존재와 같은 거. 그러니까 이 공간은 수학이 특정 개념이 자신의 차이점들을 써놓을 수 있는 현존재인데, 문제는 그 안에서는 어떤 운동도 없고 생명도 없는 차이인 거야. 이런 차이는 또 다른 말로 비어있는 요소이자 죽은 요소인 거예요. 이 말은 뭐죠? 수학에서의 재료인 이 공간 안에서 나타나는, 무한대 안에서 나타나는 차이의 개념은 어떤 생명력이 없어. 독일어로 unbewegt야. 운동도 없고 레플로스, 생명도 없는 거야. 운동도 없고 생명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변증법도 없는 거야. 어떤 변화도 없는 그런 공간의 무한대야. 그리고 그 안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구별들은 어떤 생명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죽은 요소, 그런 것 안에 수학의 공간은 개념이 차이를 써넣는 거야. 그런 공간의 특징을 가진 게 수학적 공간이라는 거야. 계속 나갑니다. Das Wirkliche ist nicht ein räumliches, wie es in der Mathematik betrachtet. 그래서 현실적인 것은 수학에서 고찰되고 있는 공간적인 게 아니야. 의역하면은 뭔가 하면은 수학의 공간 안에는 현실성이 없어.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것이 포함되지 않는 수학적 공간, 수학에서만 통용되고 기하학의 세계 안에서만 통용되는 그런 공간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das Wirkliche,
현실적인 게 없어. 이 말은 거기에는 어떤 변증법적 운동도 없고 어떤 생명도 없어. 그냥 죽은 요소들끼리 결합해서 움직이는 그런 세계야. 그래서 헤겔은 여기에 현실성이 없다라고. 현실적인 것이 존재하지 않아. 그런 공간이 바로 뭐야? 수학적 공간이라는. 여러분 재미있죠? 계속 진행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수학의 사물들로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비현실성과 구체적인 감각적 직관이나 그 다음에 철학은 이런 수학의 사물에 속하는 공간에 속하는 이런 비현실적인 것에 관여하지 않아. 그게 철학은 현실적인 것, 이성적인 것, 헤겔한테서는 그런 거죠. 이성적인 것, 현실적인 것과 관계하고 역사적인 것, 변증법의 운동이 적용되는 인간의 역사의 현실성과 관련되는 그런 것에 관계하는 거지. 이런 수학적 공간에 제한되어서 죽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공간에 관여하지 않아. 이해가 되죠? 그래서 철학은, 그리고 구체적인 감각적 직관은 이게 이제 인간의 어떤 피부, 인간의 감각적 직관, 그리고 이것을 철학이라고 그랬어. 그죠? 이런 철학은, 철학적 인식은 이런 수학적 인식에서 다루어지는 죽은 수학의 공간과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야. 죽은 수학의 공간, 그 다음에 수학의 비현실성과는 관여하지 않아, 철학은. 이제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수학적인 것은 외적인 것과만 관계하고, 그 다음에 철학은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 본질에까지 관여하고 사태 자체와 관계하고 본질에 관계한다 그랬던 거야, 헤겔은. 이제 따라올 수 있겠죠? 너무 재미있죠, 그죠? 자, 이러한 비현실적인 요소에는 또한 결국 비현실적인 참다운 것만이 존재해. 그래서 이런 것은 다스 하이스트, 곧 픽시얼터, 토터 제처, 고정된 명제요. 고정된 명제는 뭐야? 운동이 없는 명제요. 그래서 죽은 명제들이야.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비현실적인 수학적 요소 안에는 죽은 명제들만이 존재한다라는 거야. 살아있는 생명의 운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인간의 역사의 현실적인 것, 이성적인 것, 그래서 이성적인 것의 가장 하위 변증법 단계엔 감각적 직관의 단계, 진리시 안 샤우운과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운동이 없는 거야.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각각의 명제들에서는 중단되어서 그 다음에 명제가 자체로 새롭게 시작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게 명제들끼리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특정 명제가 종결되면 또 다른 명제가 시작돼. 그래서 연결점이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단절돼. 그러니까 거기에서 결과물을 획득하여서 이것이 참이요, 이것이 거짓이다, 이렇게 확정 지을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래서 뭐가 결여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런 명제들에서는, 자, 첫 번째의 명제가 자기 자신을 다른 것들로
계속해서 움직여 나가고 움직여 나가는 것 없이 이런 방식으로 필연적인 연관이 사태 자체의 본성을 통하여 발생하지도 않아. 왜? 특정 명제는 거기에서 종결되고 거기에서 끝나버리고 또 다른 명제는 새롭게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단절되어 있어. 그래서 변증법적 운동이 작동하지 않고 죽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첫 번째 명제는 자기 자신을 다른 것으로 계속 운동해 나가지 않아. 두 번째는 이런 방식으로 필연적 연관이 사태 자체의 본성을 통하여 발생하지도 않아. 연관이 없어. 단절돼 버려. 이게 바로 수학적 인식이 가르쳐주는 결핍이야, 여러분. 변증법의 연속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생명력이 없어. 운동이 없어. 그래서 저 원리와 저 요소들 때문에 여기에서는 수학적 명증성의 공식이 성립하는데, 저런 수학적 원리와 요소들 때문에 동일성의 선에서의 지식이 계속 진행되어 나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해겔을 동일성의 철학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런 데서 한계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해겔은 누구보다 이런 동일성, 수학의 동일성과 유사성을, 이런 단절을 통하여 나타내는 명제들에서 유사한 것을 찾아서 이건 동일한 종류의 것이다. 그리고 이 유사성의 등식을 찾아서 거기서 등식을 만들고 동일한 것들을 모으고, 이런 수학적인 것에서의 단절된 명제들에서 나타나는 글라이하이트, 동일성의 공식이 작동하는 이런 수학의 명증성, 이런 것들에서는 뭐죠? 동일성의 그런 선에서의 지식이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겔은 이런 동일성은 역사의 현실성에 나오면 적용되지 않는 게, 역사의 현실성 안에는 수학에서 말하는 특정 방식의 변증법을 없애버리고, 그죠? 하나의 명제를 다른 명제와 단절해서 보고, 그래서 그 죽은 요소 안에서 이것과 저것이 동일하다. 그래서 특정 동일성의 선에서의 어떤 지식이 계속해서 진행되어 나가는 이런 방식의 동일성을 거부하고 있어요, 지금 해겔은. 그래서 역사 안에는 뭐가 있어? 비동일성이 있는 거야. 지적이 이걸 발견한 거야. 해겔은 계속 부정성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 그래서 이 부정성, 운글라이하이트, 비동일성, 이것이 정말 역사의 현실, 철학의 사유, 철학의 인식에는 이 비동일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피력하고 있어. 그러나 수학의 동일성은 이러한 철학의 인식이 중요한 역사에서 나타나는 이질적인 비동일성, 그 다음에 부정성, 대자적인 것,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수학적 인식의 가짜 동일성을 통하여 밝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계속 진행시켜 나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학은 이러한 동일성의 선 위에서의 지식을 계속 진행시켜 나가.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수학의 원리와 요소가 있는데, 그 원리와 요소는 변증법이 없는 죽은, 정지된 특정 명제와 또 다른 명제를 단절시켜서 죽은 요소로 바라보는 그런 거야. 거기에서의 동일성은 변증법이 없어. 자, 계속 나갑니다. Denn das Tote, weil es sich nicht selbst bewegt, kommt nicht zu Unterschieden des Wesens, nicht zur wesentlichen Entgegensetzung oder Ungleichheit. Daher
nicht zum Wiebelgange des entgegengesetzten in das entgegengesetzte, nicht zur qualitativen, immanenten, nicht zur Selbstbewegung. 줄 빡빡 치십시오, 여기. 아, 클라이막스입니다. 오늘 강좌에서,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 자, 계속 나갑니다. 자, 뭔가 한번 봅시다. 왜냐하면 죽은 것은 곧 그 죽은 것은 자기 자신을 운동시키지 못해. 그래서 죽은 거야. 이런 죽은 것은 본질의 차이에 도달하지 못해. 철학적 인식이 다루려고 하는 내면적인, 내재적인 본질의 차이. 그래서 표면적인 차이만 죽은 요소들로만 구성된, 이해가 돼요? 그래서 죽은 거야. 그래서 내면적인 본질로 도달하지 못해요. 도달하지 못한다니까. 도달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죽은 거야. 이 죽은 것은 자기 자신을 운동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질의 차이에 도달하지 못하고, 그래서 본질적인 정반대의 것이나 본질적인 비동일성에도 도달하지 못해. 역사의 현실 속에는 언제나 이질적인 것과 대립적인 것, 정반대적인 것, 모순적인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다루지 못해, 수학적 인식은. 그래서 본질적인 정반대의 것이나 본질적인 비동일성에도 이르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정반대되는 것으로의 넘어감에도 이르지 못해. 그러니까 반대되는 것이 또 다른 반대의 것으로 넘어가는 이런 운동이 없어, 수학적 인식에는. 그래서 질적이고 내재적인 자기 운동에 이르지 못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양적인 것, 크기만을 다뤄. 질적인, 내면적인, 내재적인 이런 자기 운동에는 이르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표면에만 머무르고 외적인 것에만 머무르는 거야,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야, 여러분. 자, 또 이유가 나와요. 왜냐하면, 자, 비본질적인 차이, 곧 수학이 유일하게 고찰하는 것은, 줄 빡빡 치십시오. 크기야, 크기이기 때문이야. 수학이 유일하게 고찰하는 것은 크기이고, 이 크기는 비본질적인 차이야. 그러니까 수학은 그냥 외적 크기만을 다뤄. 그러니까 이것은 본질의 내재적인 본질에까지, 내면에까지 이르지 못해. 그래서 비본질적인 차이만을 다루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변증법이 없고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 진짜, 다 왔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그것의 차원들로서 불화시키는 것은 개념이야, 그죠? 개념은 공간을 그 공간의 다양한 차원들로서 불화시켜. 개념은 그런 것을,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 왜? 개념은 운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의 연결점과 그것들 안에서 그 연결점들을 규정하는 게 개념이야. 그러니까 특정 공간이 있다면 거기에는 다양한 차원들이 있겠죠. 그 다양한 차원들에는 연결점이 있어. 그런 것들을 규정해 주는 건 개념인데, 수학은 이런 것들을 도외시해 버려. 무시해 버려. 이해가 돼요? 무시해 버리고, 그래서 수학은 뭐야? 이러한 개념의 운동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수학은 예를 들면은 줄 치십시오. 어떤 선, 리니에, 선과 플래셔, 표면과, 그러니까 평면이에요, 평면. 평면과 선의 관계를 수학은 고찰하지 않아. 그리고 그것이 수학이 원의 반경을 원주와 비교하는 곳에서조차도 수학은 뭐와 마주치는가 하면은 이런 것들의 인코멘주라빌리테트, 이런 것들의 약분 불가능성에 도달하게 되고 과 마주치게 되고 개념의 관계와 마주치며 수학의 규정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무한한 것, 그리고 개념의 관계와 마주치게 되는 거야. 이때 수학은 한계를 갖게 돼. 이해가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시 합니다. 수학이 원이 있겠죠. 원의 반경을 그것의 원주와 비교할 때 거기에서 마주치게 되는 거는 이런 것들의 약분 불가능성과 마주쳐. 그런데 이것은 수학의 규정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과 마주치게 되는데, 그 약분 불가능성을 통하여 나타나는 게 개념의 관계이자 무한한 것과 관계하는 거야. 이런 것들과 마주치게 되면서 수학은 자기 자신의 운동 없음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래서 변증법, 철학의 인식으로까지는 나가지 못하는 한계를 가졌음을 헤겔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죠? 그래서 오늘 23번째의 헤겔과 포스트 모더니즘의 강좌는요, 수학적 인식이 이런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철학적 인식은 바로 살아있는 개념의 운동, 생명 운동, 현실성과 만나는 그런 역사적인 변증법적 운동으로 나가야 되고, 이 수학의 한계를 밝히면서 철학적 인식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강좌가 아니었나, 오늘. 그런 내용을 오늘 우리가 헤겔을 따라서 살펴보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아주 재미있었죠. 여러분 역시도 오늘 이제는 가을이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이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꼭 아름다운 가을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러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언제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유익이 되신 분들은 꼭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예도 강좌를 여러분들이 꼭 예도의 고전 읽기 강좌를 가능하신 분들은 꼭 후원해 주시고, 예도 TV로 자발적 수업료도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러갑니다, 여러분. 주스!